수학 공부하느라 늦게 잔 건가? 그런 훌륭한 이유를 하면 내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지. 그냥 늦게 잤지. 윤영아, 수학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수학이 막 쉬운 학교가 아닌데. 어? 어? 홍대부 된다 그러지? 홍대부도 시험이 막 쉽지 않아. 애들은 못하는. 어? 왜? 어디로 전학가게? 어차피 같은 데로 전학 못 가잖아. 응? 파이팅. 근데 너 그 전학 갔는데 이상한 학교로 떨어진 거. 내가 보기에 요 근처에서 갈 만한 데가 노원밖에 없지 않나? 노원 쪽. 아니 그 노원 가면 개털려 100%. 뭐라고? 성북 안에서 못 옮기니까 문제. 어디가 있지? 괜찮아. 어? 중구? 중구에 학교가 뭐가 있지? 중구가 시키는 거. 중구에 학교가 뭐가 있지? 유명한 학교. 중앙고가 중구에 있잖아. 중구에. 아무튼 본인 고등학교는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잘못 선택하면 피눈물이 흐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신중하게 고르셔. 아시겠죠? 어? 땡땡이. 자, 286페이지 모의고사 기출문항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문항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싶으나 그러기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왜냐면 어려운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아팠다니까 어쩔 수 없어. 숙제 다 해오셨죠? 해왔지? 어? 너 남아. 너 6시에 있다가 와가지고 거기 내 강의실 뒤에 짱박혀서 수학 문제 풀고 있어. 숙제하고 있어. 이제 그래도 돼요? 어? 그래도 돼요? 네? 자, 62번. 혹시 푸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286페이지에 62번.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63번.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죠? 지우? 아마도. 해줘? 필요 없죠? A 결정하신 거 아시죠? 두 분의 차 이용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64번. 자, 여러분 이제는 A 같은 건 좀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얼마입니까? A 6입니다. 이거 암산으로 정할 수 있어요. 맞아 아니야? 민성아 맞아 아니야? A 6인 거 너 암산으로 찾아 못 찾아? 뭐 이용해서 찾으면 돼? 넘겨서 무슨 근 가져야 돼?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 옆에 있어야 되죠. 그거 이용하면 A가 6인 거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찾고 넘어갑시다. 자, A가 6인 거 찾았으면 점 A가 뭔지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끝. 넓이 계산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65번 어디서 많이 본 문제군. 넘어가겠습니다. 자, 66번. 66번. 좀 해볼까? 해볼까? 19번인데. 최고차항의 개수와의 절대값이 같은 두 2차 함수 y는 fx, y는 gx
자, 절대값이 같다는 말이 나왔어. 얘네 부호가 서로 어떨 것 같아? 절대값의 부호가. 그렇죠. 다르겠죠. 최고차항의 부호가 서로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스카이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스카이 이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알려줬어요. 하나 알려주고 하나 안 알려줬어. 그럼 대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슨 수일까? 양수일 것 같은 문제죠. 대부분 음수입니다. 꽤나 높은 확률로. 오케이? 왜 그럴까요? 양수면 양수라고 알려줘요. 거의. 그죠? 생각을 해봐. 너네가 나중에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 너네 같으면 스카이 다닌다 그럴 거야? 아니면 서울대 다닌다 그럴 거야? 서울대 다닌다 그러겠지. 그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은 뭐라 그래? 스카이 다닌다 그래요. 그죠? 되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죠? 좋은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에 관해서 안 알려줬어. 그럼 무슨 뜻이야? 아마 음수일 확률이 높더라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최고차는 음수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음수부터 해보세요. 오케이? 근데 뭐 아무튼 여기서도 절대값이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상황이 뭐가 있어? 부호가 같은 상황이 있을 거고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르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같은 좋은 상황을 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보자마자 이런 거는 같다고 치고 풀겠습니다. 아, 다르다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고 치고 풀겠습니다. 괜찮죠? 아, 참고로 같다고 치고 풀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오류가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그 오류는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는데 맞지? 우리 이것만 봐도 최고차항의 부호가 같으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어. 맞지 않니? 최고차항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면 서로 연립했을 때 몇 차항이 사라져버려? 2차항이 사라지니까 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났다. 오케이? 그래, 두 점에서 만난다 하는 순간 얘네 부호가 다른 거야.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 fx랑 gx랑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지. 자, 이랬더니 하나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요 교점 두 개를 이었더니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이런 뜻이겠죠. 뒤에 당연히 뭔가 더 붙어 있을 거야. 마이너스 x라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자, 조건 가는 뭐야? fx 마이너스 gx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나 f 마이너스 3 더하기 g는 얼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얘부터 쓸 거야, 얘부터 쓸 거야? 당연히 가부터 쓰셔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내리실 때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값이 주어진 건 최후순위로 미루시면 됩니다. 저거 이용해서 시작부터 대입한다고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케이? 얘부터 써야 되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 있을까? 자, fx는 gx라는 우리가 연립한 식을 써놨죠. 그죠? 근데 저걸 저렇게 쓰는 게 좋아? 아니면 fx-gx는 0이라고 적어놓는 게 좋겠어? 이쪽이 더 낫죠? 그죠? 애지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fx-gx가 너잖아. 그지? 너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맞는가? 아, 여기 x좌표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3이고요. 너는 x좌표가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2였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번째. 그럼 얘들아 요 차이가 얼마야? 지금 x의 차이가 5지. 그럼 y끼리도 얼마 차이 나야 될 것 같아? 5 차이 나야 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 정도는 그냥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되십니까? 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이런 데서 이 정도 정보는 좀 캐치해내면 좋은데. 얘들 fx의 최고차는 뭐였을까? 마이너스 2였을 겁니다. gx의 최고차는 뭐였을까? 아마 2였겠죠. 왠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fx에서 gx를 뺐더니 최고차항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되죠? 절대값 같다 그러면. 맞죠? 이 정도 정도는 좀 캐치를 해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이렇게 넘겨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뭘로 해볼까? 요 점이 뭔지, 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적당히 몰라. A? K? N? N으로 해볼까요? 문자는 여러 번 많은다. 근데 mx 플러스 n으로 되게 보이. 괜찮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3, 3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되시죠? 자, 이게 여기다가 대입해도 fx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이고. 맞죠? gx에 대입해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y좌표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조금만 대가리 굴려볼까? 그냥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긴 해. f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되시죠? 안 되시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한 식을 적어놨어요. 맞습니까? 이게 얘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뭘 뽑아낼 수 있냐면 근에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서 저기다 적어놓은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지 않니? 얘랑 얘를 이 직선 두 개를 연립하면 또 근이 뭐랑 뭐가 나와야 돼? 3이랑 2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한 거죠. 살짝 틀어서 2차랑 2차 연립하는 것보다 2차랑 1차 연립하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fx 플러스 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 생겨? 2차 방정식이 생기지. 얘 최고차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죠? 두 근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3이랑 2죠. 그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 뒤에 꼬다리 부분 어떻게 한 거야? 여기 하나.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쓸 때 무지성으로 그냥 a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따위를 적는 게 아니라 알려준 정보에 맞춰서 근을 알려줬으면 근을 이용해서, 그죠? 점을 알려줬으면 점을 이용해서 적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러면 뭐가 줄었어? 숫자가 하나로 줄은 상태로 시작하잖아. n만 찾으면 끝나거든. 맞죠? 오, 선생님 똑똑하시네요가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gx도 똑같이 방향으로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럼 g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gx는 2 x 플러스 3. 이 과정은 중간 과정을 이제 생략할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뭘 이용해서 적은 거랑 똑같이 근들을 이용해서 적은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빼면 어차피 이게 나온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요. 그죠? 빼시면 G가 다 날라가고 묶이니까. 그죠? 이게 나온다는 건 너무 자명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해보면 되겠어? 안 쓴 조건 하나 있잖아. 나 안 썼죠?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럼 F-3은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 플러스 n이네요. 맞죠?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사라지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 1 플러스 몇 n이? 2n이 5였다는 뜻이야. n은 얼마였군? n은 2요. 괜찮죠? 식 다 알아냈어? 못 알아냈어? 싹 다 알아낸.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하면 돼. 그치? 무슨 말이 납득이 되셨습니까? 알려준 뭘 이용해서? 근에 관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쓰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런 건 수능 때까지 주장창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할 줄 아셔야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니다. 117번. 이거 지운다? 괜찮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친구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x1, x2로 하자.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의 값이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다 알려줬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긴 친구야? 2에서 접하겠죠. 이런 건 보이시죠? 그냥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야? y는 n이라는 친구를 쭉쭉쭉 그어서 맞지? 요 하나가 x1 나머지 한쪽을 x2라고 두고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을 찾고 싶어요. 맞죠? 자, 절대값의 합을 찾아야 되면 당연히 뭐에 관한 생각을 해봐야겠니? 우리가 저 친구들의 부호가 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x1, x2에 맞지 않니? 그냥 값을 더하라 그러면 쉬운데 절대값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y축까지 한번 그어볼게. 괜찮니? 그럼 여기가 얼마야? 0, 얼마? 4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4 이전에는 x1과 x2가 둘 다 무슨 수야? 양수지. 그지? 자, 4 이후로는 x1과 x2가 x2는 무슨 수인데? 양수인데 x1은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되셨죠? 그러면 n을 몇을 기준으로 쪼개놓으면 되겠습니까? 4를 기준으로 쪼개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n이 몇보다 작을 때부터 해볼까? 4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해볼까? 괜찮니? 각각 표준 참고로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4일 땐 한근이 0 될 테니까. 뭐 절대값 0은 0이잖아. 크게 상관이 없어. 괜찮죠? 자, 그러면 4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어차피 두 근이 다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맞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둘 다 뭐야?
양수야. 그러면 그냥 두 근의 뭐를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아요. 맞습니까? 자, 두 근의 합은 어차피 얼마예요? 무슨 칭 때문에? 대칭 때문에 4로 고정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분자가 4로 고정. 자, 얼마겠어요? 얘는 2로 고정. 괜찮죠? 무슨 수대라고 그랬으니? 어차피 무슨 수대라고 그랬어? 자연수대라고 그랬지? 자연수 맞아 아니야? 맞죠? 그죠? 아, 그럼 4보다 작으면 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n이 이번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한번 해볼까? 괜찮니? 아, 그냥 여기다가 두는 거지. 어차피 4일 때도 얼마일 테니까 2일 테니까. 괜찮죠? 4보다 그냥 클 때로 해볼게요. 자, 4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제 x1이 뭘로 넘어갔어? 음수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는요. x2는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x1은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야 되지. 그래서 얘가 2분의 x2 빼기 x1으로 변합니다. 맞습니까? 두 근의 뭐예요? 차죠? 그죠? 두 근의 차니까 뭐 분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해서 구하셔도 괜찮아. 두 근의 차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내가 외워두면 좋다 그랬는데 두 근의 차 공식 뭐였지? 최고차항 양수 기준으로 a분의 루트 판별식 d가 두 근의 차라고 돼요. 맞습니까? 어차피 최고차항 양수니까 뭐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너는 n의 두 근의 차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빨리. 괜찮죠? 자, 그러면 두 근의 차. 자, 뭐야? a분의 1분의 생략 2분의 분모에 2 썼으니까 괜히 그대로 루트 판별식 d만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약분 판별식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판별식 쓰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16 빼기 뭐냐? 16 더하기 4n이 됩니다. 무슨 말이 납득됐니? 16 날라가고 4n이니까 이 정도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루트 n이 된다는 거야. 납득됐니? 자, 이제 n이 4보다 크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얘가 무슨 수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어요?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어. 루트 n이 자연수이려면 루트 안쪽이 무슨 수면 되겠어? 제곱수면 되겠네. 자, 뭐보다 큰? 4보다 큰 제곱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뭐 있죠? 찾아볼까? 4보다 큰 제곱수. 9, 16, 25, 36, 49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몇 이하라 그랬지? 100 이하네. 얼마까지? 100까지. 중간에 안 적었어요. 괜찮죠? 총 몇 개 있니? 8개 있죠. 그죠? 8개에 앞에 n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자연수 나왔으니까 몇 개 더해주면 4개 더해주시면 총 12개가 답이 되겠네. 이런 논리로 풀라는 게 이것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더럽게 좋아해요. 좋아할만 하지 않냐? 풀이는 알면 되게 깔끔하게 빨리 풀려. 내신 이론. 그죠? 형님, 이게 뭐 복잡하게 나올 풀이가 있는 거야? 없잖아. 그죠?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숫자만 바꾸기도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만 바꿔놔도 숫자가 확 바뀌니까. 그죠? 근데 푸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되십니까? 이거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니까 봐주세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알겠지? 알겠죠? 18번. 이거 해야 되냐? 넘어가면 안 되겠니? 8번 넘어갈게요. 진짜 간단해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69번.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마이너스 b가 얼마겠어? 2여야 되겠네. 맞죠? 아니 가에서 x는 1에서 최소값 가진다는 거지. 축이 1이 아니지. 그죠? 그럼 최대값이 0이다. 축이 1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와 2에서 나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0 됐더라. 연립법 끝이야. 그죠?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자, 70번. 70번 어렵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지 같지? 처음부터 문제 풀고 있어. 그지 같지 않아?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고 약간 이런 현타가 오지 않아? 아니야? 어렵지 않아? 되게 어렵지 않아? 여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네 거의 뭐라 그래? 6모, 9모까지 여기서 킬러가 다 출제돼서 항상 모여서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쌓여 있어. 물어볼 이상한 성질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안 하겠는데 시험에 나와. 70번. 물론 여러분이 학기 중에 계시면 이런 문제를 낼 때 그냥 내진 않아요. 특정 학교들 제외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걸로 유명한 특정 학교들은 그냥 내거든. 대부분은 학교에서 우리 이거 낼 거야 하고 예고를 때린 다음에 내. 30번 같은 건 되게 예고를 때리거든. 개성고 같은 데가 30번 되게 많이 내는데 개성고 같은 데는 학교 프린트에 30번 자기네들이 낼 거를 다 줘요. 알려줘요. 그것만 학습하고 들어가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 물론 풀 줄은 알아야겠지. 그죠? 내가 그 나올 법한 30번을 그렇게 4번을 풀어줬는데도 못 푼 애들도 있더라. 그럼 어쩔 수 없더라. 자, 70번. 필수 A에 대해서 fx가 뭐래? x-a의 제곱이네. 맞지요? 자, x가 2부터 10 사이에 있는 놈에 대해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이래. 맞지? 자, 그 다음에 나 2부터 6 사이에서는 fx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에서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서로 일치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의 최대와 여기에서의 최소가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fx에 관한 정보가 있긴 있으나 그죠? 뭘 몰라? 축을 몰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지. 또는 긁으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눈엔 이게 긁기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이게 긁으면 풀려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정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떤 함수야? 축이 뭐야? A 함수지. 무슨 뜻이죠? 자, 2부터 10 사이에서 소값이 0이래. 맞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2가 여기 있고 10이 막 이쯤 있는 거지. 2가 이런 데 있고 10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2, 10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최소값이 얼마나 그랬어? 0이라 그랬잖아. 얘 실제 최소값 얼마야? 어디서 나와? A에서 0 나오죠. 그죠? 아, 그러면 2와 10이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가에서 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자, 나에서 2부터 6 사이와 6부터 10 사이에서 fx의 무슨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6이 어디 있는지를 잡아야 되거든. 맞지? 6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맞죠? 그럼 되시죠? 6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A보다 왼쪽에. 그럼 2부터 6 사이에서의 무슨 값은? 최, 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2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맞죠? 그 다음 6부터 10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야? 이건 미지수예요. 어디서 나올 수도 있어. 최소값은 뭐래? 최소값은 무조건 얼마야? 0이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 보여? 불가능한 거 보이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돼? 6이 이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이건 확정이에요. 맞죠? 자, 6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이제 이거는 지울게. 그러면 최대값이 2에서 나올까 6에서 나올까?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그죠? 얘 2에서 나왔어. 예를 들면. 오케이? 자, 그럼 6부터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확정적으로 어디서 튀어나와? 6에서 튀어나오죠. 맞지? 그럼 6에서 최소 나오면 오케이 안 오케이? 이쪽 할 때. 최대가 6에서 나오면 오케이 안 오케이? 만사 오케이. 맞죠? 2에서 나오면 최소한 6에서 나온 값이랑 어땠어야 해? 같았어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어? 안 됐어. 풀어봐도 돼. 괜찮아. 알겠지? 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최대 따질 땐 뭐 찾으면 된다 그랬어? 저 구간 안에서 최대 따질 때는 뭐랑 비교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구간의 한 가운데 2와 6의 한 가운데 얼마죠? 4죠. 4와 A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전거. 그죠? 이해가 안 되시면 복습을 하세요. 못하겠다. 되겠죠? 그래서 4와 A의 위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4가 이렇게 A보다 왼쪽에 있어. 2가 커, 6이 커. 이러면 2가 클 거야. 맞지? 자,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4가 이런 데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러니까 A가 4랑 비교해서 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됩니까? 네, 같은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같으면 2랑 6일 때가 딱 같아지거든. 맞지? 이렇게 나와. 됐어? 이러면 주어진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서로 어때죠? 같아지는 거야. 되니? 이렇게 구간 쪼개놓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해보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까지 알아냈어. A가 4보다는 더 작거나 같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자. 자, F-1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보재. 최소값도 한번 찾아보재. 그럼 F-1 자체는 뭐냐면 -1 -A의 뭐야? 제곱이에요. 맞죠? 그냥 살짝 바꿔서 A 플러스 1의 뭘 구하라는 거야? 제곱의 무슨 값과 최대값과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범위가.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2와 10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뭐 이 정도는 그냥 씁시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죠? 자, 그럼 2부터 4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 얘의 무슨 값과 최소값과 무슨 값을 최대값을 찾으라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최소. 4 집어넣으면 최 되겠네요.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멋이 없어? 읽어볼까? 여기서 이런 걸 눈치를 따주면 좋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긁어요? 시프레 여기 A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4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4네요. 구간의 길이가 똑같네. 왠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여기 문자가 남아있으면 뭐 해야 돼? 치환하면 돼. 뭘로? 너를 t로 치환하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돼? t제곱이 되고요. 자, x 대신에 우리가 뭐의 범위로 바꿔 적어야겠어? t의 범위로 바꿔 적으면, 자, t의 범위. 첫 번째 범위에선 뭐가 되겠어? 뭐가 되는 거야? 뭐부터? a 플러스 2부터. 맞지? 진짜 아니야? 그냥 이항하면 돼. a니. 그죠? 이 t의 범위는 그러면 여기서 못 빼면 돼? a 빼면 되지. 뭐래?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겠네. 그죠? 야. 그 다음에 뭐까지? 6 마이너스 a 플러스 6까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놈은 어떻게 돼? 똑같이 적으면 되지.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부터 뭐까지? 뭐까지?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10까지. 맞나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4고 이제 얘가 t제곱으로 고정됐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놈은 그냥 간단하게 4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x제곱을 얼마만큼? 4만이니까 마이너스 4만큼 긁어서 최대초수를 찾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뭐 찾고 싶지? 2부터 6 사이에서 최 뭐였냐? 대였냐? 최 되네. 그럼 요거죠. 그죠? 맞죠? 요 값과 그 다음에 이 친구에서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서로 일치하고 싶은 건데 그럼 최소는 뭐야? 이런 거겠지. 맞지? 맞지? 근데 서로 지금 뭐가 달라? 구간의 시작이 달라요. 맞죠? 얘랑 정확히 얼마 차이 나요? 4만큼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4 더한 거 집어넣었더니 y 값이 어떻게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같아지는 걸 찾고 싶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다.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거든. 네, 이렇게도 그냥 생각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얘들아 지금 봐봐. 이거 내가 얼마만큼 민 거야? 4만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겠어? 4예요. 그래서 4만큼 떨어져 있어. 항상 똑같아요. 특정 이유부터. 어디 이유로? 여기 얼마? 마이너스 4고 여기 0이잖아.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이후로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지는 그 순간부터는 다 똑같아요. a가 뭐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지? 넘겨서 정리하면 a가 어떻게 나와? 4보다 작거나. 맞지 않냐? 맞지 않냐? 아까 구한 범위랑 어때? 똑같지? 물론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알겠죠? 이제 되셨죠? 이쪽은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였으니까 얘에서 따로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입니다. 오케이? 통해. 잘 통해. 알겠지? 잘 통하는데 여기까지 니들이 생각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알겠지? 얘들아 이런 건 연습을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못 찾습니다. 시험 시간 안에는. 그죠?
너 갑자기 이런 걸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이 구간의 길이를 보고 4분요. 선생님 이게 긁으면 풀리겠군요. 이게 시험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3초 만에 떠오른다고? 말이 될 거 같냐?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그지? 누구만 볼 수 있어? 평소에 열심히 함수를 긁어서 풀 수 있구나. 구간 길이를 체크를 하고 구간 길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바꿔 푸는 걸 평소에 연습했던 사람만이 이런 풀이를 시험장에 들어가서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물론 못 본다고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아. 첫 번째로 풀었어. 너무 훌륭하죠. 잘했죠. 그지? 그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거. 그지? 여러분 연습은 해보세요. 아시겠죠? 보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아시겠죠? 노력하면 도저히 못 볼 정도의 풀이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도저히 못 볼 정도의 풀이는 내가 이거는 니들 위한 풀이는 아니야 이러고 처음에 봐가지고 이 정도는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니들도 구간의 길이가 같다만 보면 되잖아. 그지?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잔소리를 해서. 자, 71번. 비슷한 친구죠. 그죠? 이게 왜 17번인지 난 아직도 이해가 어려워. 그래도 뭐 한번 해봐야겠지. 그지?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치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들어볼게요. 자, fp는 fq인 서로 다른 두 정수 p랑 q가 존재한다. 자, 무슨 뜻이야? 이거 나오면 내가 뭘로 빨리 받아들이라 그랬어? 축이 뭐다? 너네의 한 가운데라는 뜻이라. 맞습니까? 그러면 너네의 한 가운데는 2분의 p 플러스 q겠죠? 그죠? 이게 뭐인 거야? 축인 거야. 오케이? 이거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 다음 나 n부터 n 플러스 3 사이에서 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f n 곱하기 f n 플러스 3과 서로 어때야 된대? 달라야 돼. 아니? 꼭 이거 긁을 수 있지만, 그죠? 긁진 않을게요. 이건 긁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보여야 된다고. 이거 긁으면 구할 수 있겠구나. 금방 구해지. 그죠? 근데 긁지 않고 그냥 이건 긁는 것보다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쉬워. 그냥 왜냐면 최대 최소가 fn 플러스 3이라는 상황이 이거잖아 결국. 자, 2분의 p 플러스 q죠. 축이 맞죠? 자, n부터 n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다. 맞지? 자, 요 상황이야. n부터 n 플러스 3이. 자, 최대 어디서 나와요? n에서 나와요.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n 플러스 3에서 나와요. 둘을 뭐 하면? 곱하면 얘가 되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반대 상황도 어때?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된다 그랬어? 달라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 두 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사이에 낑겨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뜻이겠네. 2분의 p 플러스 q가 뭐보다는 n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n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겠네. 맞니? 맞죠? 자,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뭐랑 뭐래? 4랑 5랑 6이네. 자, 그러면 요 축이 몇부터 몇 사이에 있는 거야? 4부터 얼마 사이에? 7 사이에 있는 거고요. 맞죠? 자,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 거야? 5랑 8 사이에 있는 거고요. 맞죠?
자,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 거야? 6과 9 사이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걸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P 플러스 Q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양변에 2 곱하고 시작할까? 그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뭐가 돼요? 8부터 14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10부터 16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12부터 얼마 사이에? 18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요 P 플러스 Q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몇부터? 10 몇부터? 10 그렇지 2부터 10 몇 사이에? 4 사이에 있어요. 다 겹치는 범위가 저거밖에 없어. 맞죠? 이해되셨죠? 그럼 P 플러스 Q가 몇과 몇 사이에? 12부터 14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P도 Q도 무슨 수였어? 문제에서 정수라고 박아놓고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P 더하기 Q도 무슨 수겠어요?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더해서 정수인데 그게 뭐랑 뭐 사이에? 12와 14 사이에 있대. 뭐밖에 없어? 13밖에 없어. 그래서 P 플러스 Q가 얼마라는 거야? 13이라는 거죠. 확정.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얘 이제 축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 2분의 13이 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맞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고차항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3의 제곱. 맞지? 플러스 q인데, 자, 이 문제에서 fx의 무슨 값은? 최소값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얼마 붙이면 되겠어? 플러스 2.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끝났죠? 이제 8 대입해서 반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왜 17번인지 난 모르겠어. 답 결정하는 논리가 되게 어렵거든 이게. 이거 그래. 원래 한 19번이나 20번쯤에 박혀 있어야 돼. 21번급은 아닌데 누가 봐도 19번, 20번급쯤에는 박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겠어. 저기 있다 그래봐. 그죠? 시험이 이러면 괜찮아요. 무슨 다 같이 쭉 내려. 자, 넘어가겠습니다. 72번. 넘어가도 됩니까? 이거 구간 나누는, 열심히 나누면 풀리는, 그죠?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죠. 그죠? 이런 거는 긁으려고 생각하지 마. 긁으려면 긁을 수 있긴 하거든. 이런 거 긁으려고 대가리 쓰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푸는 게 나아. 내 생각에.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73번. 넘어갑니다. 넘어가 되죠? 이 정도는 그냥 표현만 똑바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몇 차 함수가 나올 것 같아? 2차 함수가 나와요. 오케이? 좌표다 때려 박으면 무조건 2차 함수 튀어나온다고. 그거 계산하면 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14번. 많이 본 문제죠? 넘어갑니다. 자, 거의 다 끝났다. 75번. 75번. 자, 이것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네,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거 OQR이랑 PQR로 쪼개면 갑자기 문제가 바뀌거든. 그지? 공수 2 문제로 변해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OP로 쪼개는 게 맞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76번 이랑 77번 조진다. 도착해버렸다. 이걸 하고 오늘 방정식을 좀 봐야 되는데 방정식까지 볼 수 있겠지? 응? 여러 가지 방정식 다음에
그냥 이 문제를 박아놓은 이유는 단순해요. 이걸 지금 니들이 풀 수 있어 없어? 나도 없다고 생각해. 나도 없다고 생각해. 이거 참고로 21번, 30번 중에서 정답률 되게 낮은 편이었던 문제들만 넣어놨어. 그냥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결국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박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못 푸셔도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이거 씨발 강남권 애들도 잘 못 풀어 이런 문제. 알겠지? 이걸 푼 사람이 대단한 거지 못 풀었다고 너네가 막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래도 결국 이런 것까지 풀면 여러분이 대학 가는 데 좀 유리하겠죠. 그죠? 수학 100점 맞으면 대학 가기 쉬워져. 자 76번 한번 해볼까? 아까 봤던 문제랑 좀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아니야? 자 76번 자 세함수 A, B, C에 대해서 fx가 x-a의 제곱 플러스 b고요. 자,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c의 제곱 플러스 11이래.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gx라는 친구는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이 정도면 친절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어. 자, 함수 hx가 fx gx인데 fx는 언제? 알파부터 베타 사이. 그는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맞죠? 자,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자, 세 점? 얘기했지?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알겠지? 저거 나오면 이제 밑줄 쫙 쳐놔. 알겠지? k의 값은 2와 3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y는 h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의 합을 s래. y는 3과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의 합을 t라고 하자. t 빼기 s는 2분의 1. 오케이? h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얘들아 문제만 봐도 알지 않겠니? 문제만 봐도 알지 않겠니? 내가 말했죠. 진짜 킬러 문항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든다 그랬어. 보면 한 가지 확신밖에 안 든다니까. 아 씨발 이거 내가 못 풀겠구나 라는 확신밖에 안 든다니까. 알겠지? 이게 진짜 킬러 문항이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될 정답률 극악의 문제. 오케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문제부터 길고 막 힘들지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fx는 gx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얘네 둘은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날 거야. 맞지? 자, 근데 fx에 관한 정보, gx에 관한 정보들이 분명히 무언가 주어져 있긴 합니다. 맞죠? 예를 들면 gx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분명 얼마라고? 11이라고 알려줬어.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fx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뭘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부터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입해서 찾을 수가 없어. 맞지?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fx 이렇게 생겼을 거고 gx는 대충 조금 더 넓게 내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대충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괜찮지? 자, 여기가 알파일 거고요. 여기가 베타 아니겠습니까? 맞죠?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뭐만 남겨야 돼? fx만 남겨야 돼. 자, 그러면 gx 쪽을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을 때 베타보다 클 때는 뭐만 남겨야 돼, 민성아? 뭐만 남겨야 돼? 어? 뭐라고? gx만 남겨야죠. 그죠? 그죠? gx만 이렇게 남깁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단순히 뭐 하고 그린 거야? 가정하고 그린 그래프예요. 절대로 저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지금 뭘 기준으로 나눌 것 같냐면 축의 위치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후적인 얘기인데 출제자는 병신 새끼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축이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어. 꼭지점이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어.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줬을까? 아니,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줬겠지. 최고차항만 알려주고 싶었어. 맞지? 이렇게 써줬을까?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줬겠지. 맞지? 그렇게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뭘 알아내기 쉬운 형태로 줬어요? 축이랑 꼭지점을 알아내기 쉬운 형태로 줬단 말이야.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뭘 이용하라는 거야?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풀라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눈엔 이것까지 안 보일 수도 있어. 사실 안 보이겠지. 그게 정상이야. 그지? 그래서 나는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쪽의 축이 얘보다 더 어떤 상황이야? 더 작은 상황이야. 맞지? 여기가 A, 여기 숨겨져 있는 축이 C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런 상황을 그린 거예요. 맞습니까?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저 축이 서로 어떨 수도 있어? 일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축이 일치하면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해돼?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할게. 지우기가 귀찮다.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세요. 그리고 지워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반대로 축이 반대쪽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반대쪽으로 쏠려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니? 축이 생략되는 상황은 쓰지 않을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쓰지 않을게. 왜? 세 개가 두 개라고 해서 어차피 다 제외돼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판단을 내려보는 거지. 자,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자, y는 k 어떻게 생긴 놈이야? 이렇게 생긴 놈들일 거야. 맞지? 맞지? 이게 세 점에서 만나는 애가 뭐랑 뭐래? 2랑 3이래.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3. 맞죠? 2는 어디 그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접할 때 그어지면 돼. 그러면 딱 3개 만나죠. 저 상황이고.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는 교점 3개 되는 게 2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3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나와요. 3개 만나는 점이 2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려고. 오케이? 자, 얘 똑같지? 얘도 3개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얼마란 거야? 여기 지날 때가 3이란 거고 요렇게 꼭지점에서 접할 때가 얼마란 거야? 2라는 거겠지. 그죠? 아, 오케이. 너네 둘은 가능하겠네. 맞니? 이해됐니? 자, 이렇게 그래프가 가능한 게 2개가 남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뭐에서 갈라질까? 뒤의 조건들에서 이제 지워줄 거. 오케이? 오지마! 뒤의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2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에 자, 뭐 말하는 거야? 여기의 합이 t라는 거야. 맞지? 아, s구나. s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y는 3과 만나니까 여기 세 개의 합이 뭐라는 거야? t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s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s는요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돼요. 이 C에 A를 더하는 거예요.
왜 이씨인지 알겠어? 왜 이씨인지 알겠어? 알겠어? 얘랑 얘는 무슨 칙이 생겨 당연히 같은 함수에서 나온 거니까 대칭이 생기겠지. 어디에 대해 대칭이겠어? C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이 C일 수밖에 없다. 아. 오케이? 여기 축이잖아. 그래서 얘. 오케이? 자, S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그래프에서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쪽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쪽 두 개 더하면 뭐겠어? 그치? 2A인 거야. 맞아? 여기는 따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적여도 될까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조금만 대가리 굴려볼게.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2A야 맞지? 근데 얘네 둘은 더하면 얼마가 되냐? 저거 2C인 거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얘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따로 구할 것 같아. 아 여기 뭐였지? 여기 알파였지? 얘를 따로 구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t를 자 2a 더하기 2c 빼기 알파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고 있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이해하고 있어? 왜 마이너스 알파 왜 붙은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2a 더하기 2c거든 맞지? 여기서 얘 몇 번 더해졌어? 한 번 더해져야 되는데 몇 번 더해졌어? 두 번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한 번 빼야지. 오케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자,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t 빼기 뭐가? s가 뭐야? t 빼기 s가 뭐야? 이거 계산해 보시면 c는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a 마이너스 알파만 남아요. 맞나요? 요게 얼마가 나왔대? 2분의 a가 나왔대. 괜찮죠? 아 그럼 알파가 얼마란 거야? 2분의 a랑 맞아? 맞아?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아 알파 이거 정리하면 2분의 a. 알파 2분의 a. 괜찮죠? 여기가 얼마였구나? 2분의 a였구나. 괜찮습니까? 자, 뭐라고 했냐? h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뭐야? f에다가 2분의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y 좌표가 3 나와야 돼. 여기다가 2분의 a 집어넣으면요 3 나와야 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f의 y 좌표 얼마야? 2지. 그래서 여기 b가 2로 확정된 상태에서 2분의 a 대입하면 3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분의 2분의 a 대입하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2가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a가 얼마겠어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a가 무슨 수라고 했으므로 양수라고 했으므로 2일 겁니다. 오케이, a가 2 나왔어. 아우 힘들어. a가 2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요 알파는 1이 나왔어. 맞죠? 여기 2가 나와.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냐? 여기가 3 되겠네요. 맞죠? 그냥 알 수 있는 건 다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뭘 알 수 있냐? 여기는 알 수 있냐?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그죠? 얼마가 튀어나와야 돼요? 얼마가 튀어나와야 돼요? y좌표 3이 튀어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1 한번 대입.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11이 얼마다? 3이다. 맞죠? 자,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1 마이너스 c의 제곱이 16이겠고 c는 얼마겠군? c는 마이너스 3 아니면 5여야 되는데 5겠죠?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 c가 5겠구나. 이거 5요? 그렇군요. 그죠? 답 나온 거야? 베타 찾아봐야 되지?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얘네를 다 알아냈으니까 마지막으로 베타를 찾으시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베타를 찾아볼까요? 야, 내가 계산이 귀찮은데 니들이 찾아주면 안 될까? 찾아주면 안 될까? 이거랑 이거 이제 연립하면 되잖아. 맞지? 어? 베타가 5야? 베타가 5가 나왔어? 여기가 5네. 자, 그러면 모든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이 싹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요. 그죠? 이게 답이겠죠? 아마도. 그죠? 자, 그럼 실전이야.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쳤어. 이쪽 케이스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근데 보조개 이거 답이 저쪽이겠지. 그지? 뭔가 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이유는 나중에 끝나고 심심하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맞죠? 시험장은 저기까지 했으면 너무 훌륭하게 잘 풀었지. 넘어가. 시간이 남으면 해보는 거야. 알겠지? 시간 없는데 차라리 이게 왜 안 되는지 찾을 시간에 다른 거 한 문제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이건 모의고사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마주쳤을 때 나 이쪽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시간 남을 때나 알겠지? 시간 안 남으면 이쪽은 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 둘 중에 지금 얘를 찍어서 푼 건 순전한 뭐야? 우연이죠. 운이죠. 그죠? 니들이 시험장에서 그냥 얘부터 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는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까지 다 찾고 넘어가세요. 꼭. 네? 걔가 터도 어떻게? 네가 시험장에서 재수할 때 이거 골랐어. 그럼 이게 왜 안 되는지 찾고 그 다음에 빨리 얘를 넘어가야 돼요. 맞지? 자, 빨리 해볼까? 이번엔 여기가 뭐야? 여기가 A고 여기가 C야. 맞죠? 자, 그럼 이번엔 똑같이 여기 B는 2입니다. 맞죠? A는 B죠. 그죠? 자, 똑같이 찾아볼까요? 근데 이번엔 다 똑같은데 뭐만 변해? 얘가 뭘로 변해? 제가 뭘로 변할까? 베타로 변해. 맞습니까? 여기 베타잖아. 그죠? 논리 똑같아요. 자, 위에 S쪽은 그냥 EC랑 A를 더한 겁니다. 맞죠? 그럼 이쪽은 얘네 둘 더하면 2A. 맞지? 아, EC. 얘네 둘 더하면 2A가 되겠죠. 근데 뭐가 뭘 겹쳐 더했어? 아까는 알파였잖아. 이번엔 베타를 겹쳐 더한 거야. 그럼 빼기 뭘로 바꾸면 돼? 베타로 바꾸면 돼. 맞아? 그러면 여기만 뭘로 변해? 또 똑같이 베타로 변해. 맞아? 자, 넘겼어. 베타가 뭐가 돼? 2분의 A가 되는 거야. 맞니? 자, 얘들아, 여기가 2분의 A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림상 베타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C보다 큰 것도 있는데 A보다도 커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2분의 A가 A보다 크다고요?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걸러지는 거지. 마지막 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한쪽을 해봤으면 나머지 한쪽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줘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대부분 해설지에서 뭐부터 써놔? 얘부터 써놓습니다. 왜냐면 되는 거 찾아놓고 이제 안 되는 걸로 넘어가면 좀 애들이 잘 안 보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여기부터 써봤어. 그러다 보니까 해설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실전에서는 여기 찾았어. 끝이야. 답은 무조건 여기서 나와. 알겠지?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찾았던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럼 fx, gx 다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지? 알파벳 다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지? 자, 대입해서 풀면 끝입니다. 계산, 마지막 계산 여러분이 해주죠. 아시겠죠? 아우 힘들다 씨. 응? 아니, 나갈 거야. 야, 77번 다음 시간에 하자. 미안하다. 이 77번이 남은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어? 뭐라고? 77분에 싫어. 친구 나가자. 숙제는 좀 있어야지. 풀 게 좀 있어야지. 그지? 이거 미안하다. 뒤로 좀 가려. 자, 책은 금요일 전에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자, 3, 4차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난다. 거수. 일단 무슨 분해부터 해야 돼? 내가 이거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마지막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는 보여줄 거거든.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근해 공식 본 적 있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본 적 있어? 아 진짜? 직접 유도해봤어? 아 인터넷 뒤지고. 그게 어떻게 푸는지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배우지 않을 뿐. 그죠? 근데 되게 놀랍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되게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지? 자, 처음에 3, 4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대충 배우고. 그지? 그거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뭐 배워? 허근 오메가 이런 거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열립 2차 방정식 배우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이미 배웠죠. 그죠? 되게 재밌는 게 요거를 다 합치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3차 방정식에 그거 세 가지를 합쳐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허근 오메가를 너네 이해가 안 가죠? 씨발 허근 오메가 왜 배우는 거야? 근데 걔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써요. 그래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나 마지막에 시간 여유가 되면 그거 한번 보여줄게. 결론이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이런 풀이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장난처럼,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보여줄 건데 보여줬을 때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너한테 물어볼 수 없겠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 재수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은 뭐야? 3,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은 인수분해야.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게 좋아요. 한 번도 안 되면 여러분한테 출제를 해요 못해요? 한다 쳐도 근광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겠죠. 그죠? 근계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근광계수의 관계를 넘어가는 이상한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 푸는 거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자, 8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8페이지. 2권이라서 페이지 수가 바뀌었어요. 8페이지. 빨리빨리 할게요. 괜찮죠? 자, 1번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의 두 허분의 곱은. 자, 이거 인수분해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대놓고 기본 공식이죠. 그죠? 뭐가 돼? 기억하지? x 마이너스 3 곱하기 뭐야? 대답해. 대답하기 전까지 수업 안 할 거야. 뭐야, 하라니? 기본 공식이잖아, 그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자, 허근이 여기서 나오겠니? 여기서 나오겠니? 아니, 여기서 나오겠지. 답이 얼마야? 3이겠지. 아, 5분으로 바꾸자. 2개구나. 이해되셨죠? 자, 2번. 자, 4차 방정식이 나왔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0. 자, 얘를 뭘로 묶어야 되겠어? 당연히 x로 묶고 인수분해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자, x로 묶고 인수분해 시작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겠군. 자, 항상 저거 인수분해하려면 뭐 집어넣으면 돼? 누구 집어넣어야 돼? 상수항에 무슨 수? 약수 대입하시면 되죠. 기억 안 나세요? 자, 얘가 0이 될 만한 후보군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중에 정수이거나 혹은 유리수인 놈들은 후보가 되게 적대요. 이건 수학자들이 밝혀놨어. 증명까지 다 해놨어. 자, 정수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냐? 요 상수항의 약수들. 뭐? 1, 2, 또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어넣어서 0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수학자들이 열심히 증명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린 뭐만 집어넣어보면 돼? 얘네만 집어넣어보면 돼. 오케이? 그럼 1 집어넣어볼까? 뭐가 돼? 0 되네. 1이 근인 거.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얘를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맞죠? 물론 이걸 원래는 무슨 법을 써야 돼?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우린 그런 좀 미개한 짓 하지 말자. 알겠지? 빨리 적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생겼겠네. 맞죠? 2차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대로 푸시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하나씩 갈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차수가 낮았으니까 저기부터는 이제 푸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행히도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 마지막까지 하셔서 푸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3번. x 얘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그럼 뭐 대입하면 0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a가 나왔으니까 허그는 인수분해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4번. 얘 두 허근을 알파, 베타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개망했어요. 너무 차수가 높아. 자,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4번 같은 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출제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선생님 인수분해 안 돼요. 선생님 출제 잘못하셨어요. 이래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여기지. 안 될 리가 없어. 그게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근해 공식을 한번 보면 이해하게 돼. 아 진짜로 저거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겠구나. 오케이? 자, 근데 얘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죠?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그냥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럼 빨리 인수분해서 써봅시다. x-1 곱하기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써지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자, 헝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뭐 낮추고 계산하면 좀 편하겠어요? 차수를 낮추고 계산하면 편합니다. 2차 방정식에 우리 했었던 거지. 그지? 그거 하셔도 되는데 자, 얘는 3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쵸? 조금 머리를 굴리시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냥
원래 방정식에 넣어도 0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얼마입니까? 0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여기 있어 없어? 있지? 대입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주어진 식이 구해야 되는 식이 2알파 플러스 2로 그냥 변해서 뒤에도 뭐가 되겠어요? 2베타 플러스 2로 변하겠죠. 자,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되셨죠? 앞에서 하던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근계관을 쓰시던 데이브를 하시던 여러분만 합니다. 자, 5번. 자, 아이고, 야, 자,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면끼리 맞붙여서 만든 입체 도형을 자 건널비 S, 부피 V라 할 때 자 2V 플러스 S가 1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자 그럼 V는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 자 그 정육면체 하나하나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X 세제곱인데 그게 몇 개? 5개니까 5X 세제곱이라고 되거든요. 맞죠? 자 건널비 S는 뭐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밖으로 드러난 거 민성아 밖으로 드러난 거 몇 개야? 하나. 너 밑으로 내려가. 야 B반 애들도 5개라고는 안 하겠다. 그래 옆에랑 뒤에도 있을 거 아니야. 밑에도 있고. 그죠? (19개) 같아? 22개? 안돼 왜 그래? 열 어? 나 처음에 19개를 듣고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나세요? 다시 마시고 네. 22개죠? 그죠? 그래서 22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2v 플러스 s니까 자 2v 플러스 s를 10x 세제곱 플러스 22x 제곱이 뭐가 되는? 12가 되는 그럼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양변 얼마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시작합시다. 자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돼요? 1?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1 돼? 안 돼? 되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일단 근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인수로 가질 겁니다. 맞습니까? 뒤에 5x 제곱으로 시작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일 건데 가운데 얼마여야 되겠어? 5 6x면 되겠네. 맞죠?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이제 무슨 공식 쓰면 돼? 안되는 공식 써서 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별로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수한 인수분해. 자, 14페이지. 특수한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다루는 특수한 인수분해 그냥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환형, 보기차식,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대칭형 인수분해 하는 거 정도는 대칭형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둡시다. 아시겠죠? 자, 뭐 치환형 기억나시죠? 공통부분 있으면 전개해서 치환한 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그죠? 안 해도 됩니까? 기억나시는? 기억나? 난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인수분해 어떻게 해? 나는 거 같아?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너 보기차 죽었어. 어? 나는 거 같아? 확실해? 다음 시간에 숙제에서 이제 막 모르는 거에 보기차지 체크가 되겠다. 너 죽는 거야. 알겠지? 내가 죽일 거야. 알겠지? 믿어도 되지? 왜 이렇게 불안하냐? 물가에 내놓는 아이를 자, 대칭형은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대칭형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는 0. 자, 가운데 마이너스 x제곱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생겼어? 개수가 대칭이지, 그지? 이런 걸 대칭형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자, 그냥 맨날 똑같죠? 가운데 x제곱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뭐가 같은 걸로 묶는 거야? 개수가 같거나 혹은 차수가 같거나 같은 애들로 묶는 거죠, 그죠? 차수가 같은 애들을 묶어 적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 바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x제곱은 나중에 적을게요. 괜찮죠? 자, 얘를 뭐해? 치환하는 거지.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뭘로 쓸 수 있겠어요? t 제곱 마이너스 2로 적을 수 있겠네요.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겠네. 그래서 얘를 다시 t 플러스 3과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t가 원래 뭐였어? 원래 x제곱 원래대로 이제 앞에다 쓰고, 오케이? 원래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잖아. 자, 원래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지. 맞지? 이 친구를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요 앞에 있는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생각한 다음 하나씩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왜? 그래야 보기가 이뻐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이 친구 x제곱 빨리 내림차순 정리할게.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되겠죠. 맞죠? 이거 다음에 풀라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푸시면 되고요. 안 되면 빨리 뭐 하시면 돼요? 그래봤자 이제 몇 차니까 2차니까 그냥 2번 쓰시면 답은 나오고. 무슨 말이 납득이 되었습니까?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특수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15페이지. 미안, 쉬는 시간 없어. 빨리 하고 끝내자. 1번 당연히 뭐 하면 돼? x 플러스 15랑 x 플러스 18 묶어서, 그죠? 인수분해 하시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겠죠, 그죠?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푸십시오. 2번 2번 같은 놈 나왔어.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다시 묶어 쓰셔야 돼. 그러면 공통인 부분 생기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해보면 첫 번째가 x-1 곱하기 x-2, 두 번째가 x-3 곱하기 x-4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잘 묶으면 공통인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놓고 뭐가 공통인 게 보여야 돼. 이게 x-y가 공통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네, 치환하고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대표적인 보기차식 형태죠. 그죠? 자, 인수분해. 민성아 네가 인수분해해봐라. 30초 준다. 30초 동안 인수분해해봐라. 됐죠? 넘어가도 되죠? 자, 5번 5번 6번 하고 이거를 더 이거 그냥 판별까지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쳐. 자, 그럼 그냥 진도를 나가고 어려운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볼까? 자, 그럼 5번, 6번은 다음 시간에 풀게요. 7번, 8번도 알겠지? 그냥 판별만 할게. 그냥 판별 알겠지? 자, 22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22페이지. 자, 어려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주겠다고요. 아시겠죠? 자, 아니면 또 저희들 밥 먹는 시간을 내가 침해하니까 이번에 싫지. 안 그래도 짧아 죽겠는데, 그지? 너무 짧지 않아? 밥 먹는 시간. 나는 1시간 반. 어?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솔직히 근데 50분은 너무 짧대. 나 맨날 나도 이거 끝나고 이 시간에 밥 먹고 와야 돼. 나 맨날 소법지로 뛰어나가 그러니까 후파하고 그다음 40분에 들어오면 다시 수업 해야 돼. 40분에 고2 수업이 있고 힘들어. 자, 아무튼 근해 판별입니다. 근해 판별. 자, 근해 판별이 조금 달라요. 2차식이랑. 2차식은 뭐만 보면 끝나? 판별식 보면 끝나잖아. 그지? 근데 3차식은 대부분 1차 곱하기 뭘로? 2차로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실근이 3개야. 실근이 3개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더 크면 되겠죠. 자,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래. 그럼 이걸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왜 안 돼? 왜 안 돼? 얘랑 얘가 서로 근이 겹치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얘가 x고 뒤에 인수분해했더니 x제곱 플러스 2x야. 맞지? 그럼 얘는 실근 몇 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여기 실근 하나 있죠. 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0이 겹치잖아. 그지? 실근은 실제로 서로 다른 걸로 따지면 몇 개 나온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당연히 판별식 보시는 거 맞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봐줘야 돼? 항상 너네가 겹치는 게 있나 없나를 체크를 따로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실근이 2개래.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얼마일 수도 있으나 0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상황도 실근이 2개야?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있어도 실근이 2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에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틀리면 거의 100이면 100다. 여기서 틀려요. 겹치는 거 체크. 오케이? 자,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 자, 1번. 다음 거.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는 0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얘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 맞지? 자, 그러면 빨리 무슨 분해가 되는 체크를 해야 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요? 2 집어넣으면 돼요. 강한 확신. 뭐만 지우면 돼? 그렇지. K만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매우 높은 확률 될 겁니다. 자, 2 집어넣어 볼까요?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다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0돼. 맞지? 이게 뭘 인수로 만든 거야? 아,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x 제곱 가운데 뭐가 없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인수를 해야 돼. 맞습니까?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싶대. 실근 하나, 여기서 혹은 두 개. k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러네. 여기 플러스 k가 없으니. 자,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k가 음수여야 되겠고, 그죠? 괜찮죠?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2번은 그냥 똑같이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는 0이 중근을 갖고 싶다. 자, 빨리 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돼. 무조건 한 번에 인수분해 될 거야. 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아 선생님 얘 판별식이 얼마면 되겠군요? 0이면 되겠군요.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 4k가 0이면 될 테니 k가 4분의 1이면 되겠군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단 하나는 찾았어요. 근데 더 있을까 없을까? 더 있다. 항상 이것까지 체크를 해야 똑바로 푼 거야. 자, 뭐가 더 있어? 겹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근이 뭐야? 실근이? 마이너스 2지. 얘랑 얘랑 근이 겹친다. 얘도 뭘 근으로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시면 뭐가 돼? 4 플러스 2 플러스 k, 즉 6 플러스 k가 뭐면 돼? 0이면 돼. 맞죠? k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6인 거지. 자, 요것까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 오케이? 요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얘만 했다? 거의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되시죠? 혹여나 답을 맞췄다 치더라도 그냥 우연이야. 알겠지? 항상 두 개 체크하는 거. 뭐 할 때? 겹칠 때 체크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6번도 비슷비슷한데 찐막으로 6번 하나만 해도 될까? 찐막. 빨리 할게.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래요. 자,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걸요? 근데 요번엔 x에다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 같잖아. 맞지? 그럼 뭐까지는? a나 마이너스 a 정도까지는 조금 집어넣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죠? 자, x에 a 집어넣어볼까? 어떻게 되나?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정확하게 뭐가 돼? 사라져서 0 되네. 맞죠? 아, 얘는 뭘 인수로 갖는 거야?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뒤는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x 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플러스 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자, 이 친구가 0이 되는 친구가 실근의 개수를 a라 할 때, 자 f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러니까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0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걸 찾으라는 거야. 맞지? 자, 일일이 집어넣어서 찾아도 되는데 나 같으면 빨리 이거부터 찾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판별식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누구의? 9 빼기 뭐가 돼? 4a가 되겠죠. 맞죠? 자, 얘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a가 뭐보다?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a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근을 몇 개 가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한번 미리 찾아놓고 들어가야 돼. 뭐 하는 경우? 너랑 너가 근이 어떻게 되는 경우? 겹치는 경우는 미리 찾아놓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 근 뭐예요? a죠. 여기다 a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a가 뭐 또는 뭐면? 0 또는 2면 실근이 맞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보이지 않아? f 뭐가 보여? 구하란 거 중에서 0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f0은 얼마인 거야? 실근이 몇 개인 거야 실제로?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없는 거야. 뭐 때문에? 겹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이런 걸 체크하는 걸 까먹으시면 그냥 망합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f0이 얼마다? 2다. 아 f3은 얼마겠구나? 1개겠구나. 맞죠? 판별식 0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1은 몇 개있구나?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얘는 만족을 시키므로 실근이 몇 개? 3개겠구나. 그래서 3, 2, 1 그러면 6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저거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제로 우리 27페이지까지는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2차 함수 혹시 숙제 안 하셨으면 2차 함수 진짜 안 하면 큰일 난다 너네. 큰일 나요. 100% 시험 개망이에요. 아시겠죠? 이 꽉 깨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